저는 3년 동안 이름이 없었습니다. 참판댁 홍씨 가문의 며느리. 그것이 제 전부였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고 행주를 빨고 칼질을 했습니다. 손이 터도 무릎이 까져도 그 집 식구 중 단 한 명도 제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벽이었습니다. 아무도 부수려 하지 않지만 아무도 안고 싶지도 않은 벽. 그런데 이상한 건 저 역시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3년이면 사람이 무뎌집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 것도 점점 느껴지지 않게 되더군요. 저는 그 무감각을 적응이라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적응이 아니라 소멸이었지만 제 남편 홍도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문제였습니다. 나쁜 사람이었다면 차라리 미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둘이 있을 때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늘 방문이 닫힌 뒤에야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없을 때만 건네는 다정함입니다. 시어머니 조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체면이 곧 인간의 값이라 믿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처음 들어온 날 그분은 제 손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엌일은 잘하겠군. 그게 제가 그 집에서 처음 받은 평가였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서씨 가문, 3대에 걸쳐 어이를 배출한 집안. 제 할아버지는 선왕의 손을 잡고 맥을 짚었고 제 아버지는 궁 안팎에서 이름석 자만으로 길이 열리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핏줄이었고 아버지는 딸이라는 이유로 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12살부터 침을 잡았고 15엔 아버지 곁에서 진맥을 배웠습니다. 이 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진 건 제가 22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 자리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모았지만 제 손은 끝내 아버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바로 옆에서 제가 있었는데 저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침통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홍씨 가문에 들어온 건 그 일이 있고 반년 뒤였습니다.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도, 제 과거도, 제 손도 전부 지우고 싶었습니다. 이름 없는 며느리로 살면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연주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서연주가 저지른 실수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저는 스스로 벽이 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밀어 넣었을 때도 남편이 외면했을 때도 저는 크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던 것이기도 했으니까요. 어쩌면 그 집이 저를 벌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집을 벌로 선택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믿음이 끝난 건 설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12상이 차려졌고 시어머니는 손수 빚은 떡국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떡국을 새벽 2시부터 혼자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 자리에서 어머니 칭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온천 유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싸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집 봐야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다른 설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참을 것도 남지 않아서였습니다. 희망이 꺼지면 눈물도 조용해집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시아버지 홍제덕 참판이 쓰러졌습니다. 문턱에서였습니다. 인기척도 없이 새벽 공기가 유독 차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마당을 쓸다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안색이 흙빛이었습니다. 숨이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그 순간 3년 동안 제가 쌓아 올린 벽에 금이 갔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이 먼저였습니다. 손목을 잡고 맥을 찾았습니다. 맥이 잡혔습니다. 가늘었지만 있었습니다. 저는 숨기를 짚었습니다. 막힌 곳을 찾았습니다. 침통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혀를 눌렀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가르쳐준 자리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끌려났습니다. 두 팔을 잡혀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종년이 감히 어른 몸에 손을 댔다고, 부엌에서 나오지 말라고, 온 집안이 울부짖는 사이 저는 마당 흙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어났습니다. 맥이 느껴졌으니까요. 아직 살릴 수 있다는 걸 제 손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이온 어이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1시간쯤 뒤였습니다. 이정호, 내이원에서 손꼽히는 수자 어이. 그가 대문을 들어서다 저를 보았습니다.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진료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홍씨 가문의 마당 한복판에서 부엌 며느리 앞에서 서연주 의원님 살아계셨군요.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제 눈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살렸습니다. 감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용서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제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원은 그래야 하니까. 그게 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맥이 돌아오는 걸 느끼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쌓아 올린 벽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떴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서 있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차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정우 어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궁에서 자리가 있다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침통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으러 간 게 아니었으니까요. 용서를 주러 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제 이름을 되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서연주. 3년 만에 제가 다시 가진 이름이었습니다.